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 보니까요. 정말 나쁠 게 없는 시장이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던 5월 FOMC도 있었고요. 4월 고용지표 이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까지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제약, 바이오주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대 지수의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먼저 살펴볼 텐데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2,727선 위에서 있었고요. 이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87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는 랠리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중으로 봤을 때 최고치 상단에서 마무리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는 4% 가깝게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의 좀 상승의 촉매제 흐름을 좀 줬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87%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 만나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6거래 연속 매수 사자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전자, 반도체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 섹터, 제약, 바이오 모두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업종을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7천억 원대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7,064억 원 동반 매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은 나홀로 팔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후 시장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의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내년에 수요가 2배로 증가할 거고 그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요. 최대 그 상단이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낙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늘어나는 증폭되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다 보면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호실적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삼성전자 8만 원 선을 되찾은 흐름도 오후장에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이상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약합니다. 그래도 대장주의 흐름은 일부 좀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에 워낙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한 강보합권, 기아는 한 2%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좀 분석이 됐습니다. 원래 그 연초부터 3월까지 친환경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3%대 제약 바이오 중에 대장주의 면모를 잘 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시장의 판매, 그 점유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 그리고 좀 비중이 있는 부분이 독일 시장인데요. 독일 시장에서 그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 이 시장 점유율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39%인데 이게 중요한 게 독일 시장에 출시한 이후 4년 만에 10배 성장을 이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미국에서도 있고요. 수출 성적표 앞으로도 주시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후 전장보다는 약간 흐름은 좀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워낙 이제 비수기 1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양호해서 좀 긍정적이었고 오늘 보니까 증권사에도 목표 주가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많이들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올해 긍정성입니다.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조금 더 있어서 잠입빈 전망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입니다.
자, 87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가 약간 다릅니다. 이게 탈동조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금 장중 고점 부근이지만 코스닥은 장중 저점 부근에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한 0.6% 상승세는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는 코스피와 동일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909억 원, 그리고 기관도 비슷한 양으로 들어옵니다. 개인이 나홀로 팔자 1,765억 원 빼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2차 전지 주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부분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이 2차 전지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근데 1분기 출하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 왜? 주요 고객사의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하지만 물량이 좀 괜찮게 회복되는 건 내년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제약 바이오주는 어느 정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나 제약 바이오주는 시장에서 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체인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외에는 뭐 나무랄 게 없는 오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저희 오한시 이데일리 스핀 전강판을 통해서 조금 후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과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코스닥 시장은 약간 탈동조화되는 그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관점을 듣고 싶은데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다시 말해 큰 폭으로 상승을 출발하였지만 10시 전후로 디커플링 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이 연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이 훈풍에서도 좀 영향을 좀 못 미쳤었죠. 그러나 미국의 이 고용 지표의 둔화로 인해 가지고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사실상 이 기술주 중심으로 미 증시를 이어받은 우리 아시아 증시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출발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10시가 넘어서 좀 디커플링이 났지만은 사실상 갭상승 시장은 사실상 좋은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소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양시장 중에서 거래소가 오늘 훨씬 강한 모습인데 시작과 동시에 점핑 양봉 다음에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오랜만에 한 4천억대 넘는 7천억 가까이 되는 현물이 돌아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10시가 좀 넘었었죠. 그 후부터 코스닥 일봉을 보게 되면 갭상승의 음봉에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어찌 보면 이 코스닥의 주도주만 움직이고 나머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자, 그러나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장까지 다시 말해서 이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장까지는 이 지금 현재 흐름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시장 모두 다 갭상승 출발하는 장은 좋은 장이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아침에 대기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이 투심이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양시장의 정배열 형태에서는 여러분들 비중은 사실상 현금 비중 한 10%에 여러분들 종목 비중은 90%까지 가셔도 무관한 상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이 지수에 따라 가지고 자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 섹터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참 많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점핑 양봉을 그린 이후 시가 대비 상승폭 역시나 지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다 보니까 내일 오전까지도 조금은 좀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 오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실적 테마에서는 1등 변압기, 2등 반도체 부품, 그리고 장기 테마 섹터에서는 1등 유리기판, 뭐 계속적으로 잡히네요. 그리고 2등 오래간만에 유전자 치료제가 잡히고요. 단기 테마 1등 구리, 2등 원전 이렇게 당당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일지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제일 많이 한 이 테마의 소개는 사실상 변압기, 전선, 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에 사실상 변압기, 전기, 전선, 이 전력 관련돼 있는 쪽에 이 종목이 포진돼 있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 정배열의 우상향이 나고는 있지만은 시장에 소외받는 기분이 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덜 올라간 전기 전압, 전기 전선 변압기 섹터에서 여러분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꼭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압기, 전기, 전선 테마는요, 사실상 글로벌 테마이고 국내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대형 산불이 났다. 대형 산불이 났다. 여러분들 2, 3년에 한 번씩 꼭 이 안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만약에 이 대형 산불이 나게 되면 불이 잘 안 꺼지죠. 하루 이틀 안에 안 꺼지고 2, 3일 가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조그만한 바람만 재료만 불어도 다시 한 번 더 활활 타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변압기, 전선, 전기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2등 테마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쪽 오늘 분위기 다 좋습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 소부장, DRAM 레거시 쪽도 좋고요. HBM 쪽도 전체적으로 오늘 훈풍을 일으키면서 모두 다 자,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에 파생되어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차세대 AI 반도체의 기판, 유리기판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유전자 체료제는 오늘 툴젠이 급등을 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으나 이제 국채 수익률, 다시 말해서 2년물과 10년물에 이제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누웠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는 성장주 섹터의 이 한 가운데 섹터이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까지도 오늘 훈풍을 불고 있는 양봉을 내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의외로 오늘 반도체 쪽으로 물량이 좀 많이 가서 그런지 오늘 알테오젠하고 HLB는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추세는 살아있지만 영망치가 나오는 이 모습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고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들 바이오의 주도주의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도 물론이고요. 바이오, 2차 전지 움직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는 개별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현재 원자재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리입니다. 지겹도록 듣고 있는 전기, 전선, 변압기, 구리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구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LS가 전체적인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기업에 다시 한 번 더 점핑하고 있는
이 기업의 이 환골 탈퇴하는 분위기가 나고 있는 게 LS 그룹주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전기하면 전기에 이 전기 생산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원전 제일 탈원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주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 받을 수 있다. 다시 전기가 모자르면 자, 이 저탄소에서 제일 부각받는 게 원전주기 때문에 원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밸류 관점보다도 트레이딩 아니면 테마 관점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이 양분화해서 좀 좀 했으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특히나 좀 재밌는 거는 조선 MRO 업체가 지금 시금시금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매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선주는 이제는 조선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해군 방산으로 보자라는 말을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다른 타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14년 만에 3사, 조선 3사의 이 영업이익률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는 최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선박의 이 다시 한 번 더 이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선박에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의 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또한 맞지만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조선 다시 말해 이제 우리나라 조선은 해군 그리고 방산에 어느 정도 향기가 묻어지는 그 시간이 이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합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업종 상위의 조선, 유통상사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조선주가 거래상으로서는 사실상 거래소에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상승 종목 수량 대비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전자가 반도체가 있는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움직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 섹터의 양봉 숫자가 많고 비율이 많은 것은 조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보시는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상위권에 여러분들이 종목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화 장세에 있어 가지고 수익률이 확실하게 막연히 좀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소개하는 주도 테마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12일 대표님의 관심주인 LS 에코에너지는 80%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18일 관심주는 YC였는데 62%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관심주 제일전기공업이 오늘 장중 상한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상한가 터치하기 위해서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장 관심주 어떻게 가야 될지 전략 이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종목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상한가뿐만 아니라 급등주 종목이 많은데 제가 신기가 있어서 아니면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꼭 이야기 드립니다. 주도주냐,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따라오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주도주의 종목에 들어가 있냐 마냐가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불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냐 없냐의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좋은 종목으로 분석하기 전에 수급 포착과 그리고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쪽이 어딘지 오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포착 같은 경우에는 미코가 오늘 26% 급등을 내고 있고요. HB솔루션, 바이넥스 그리고 LS 역시나 LS 올해는 작년에는 이 포스코가 있다면 올해는 LS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주도주의죠. 변압기의 주도주의인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1선 눌림목을 짚고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5일선에 안착하는 단봉에서 주도주의 편입을 다시 하셔도 된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들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 3거래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장이 어떤 이 시장이었죠? 오후장이 밀리는 장이었죠. 리노공업은 영망치 양봉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서 종가에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HBM 쪽에 PSK 홀딩스도 오늘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포착에서 보시게 되면요.
얼마 전에 상장했는데 연일 하락을 하다가 오늘 기술적 전체적인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자, 이 조선 MRO 쪽의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명전기 그리고 HB솔루션, 동일기형 그리고 가운전선, 재룡산업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선과 전기 쪽에 포진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상승률 상위 거래량과 상승률이 터지는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제일전기공업이 오늘 상한가를 안착시켰고요. 흥행시켰고 특히나 이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오늘 광면전선, 전기 정말 일렉트릭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전기 전선 쪽에 관련주가 꼭 한두 번 종목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급등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리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 여러분들 수급포착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급포착에서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종목 미코입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주 이 분위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애플 관련주에 BH가 있었죠. BH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10% 20%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급등을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 시간 때 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미코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미코가 오늘 왜 상승하냐? 이유는 본질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안에 뭐 다른 재료와 기사와 앞으로 뭘 한다, 앞으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CD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다 잡아먹는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좋아서 이 대량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올랐다 아니면 좀 더 싼 거 없냐 아니면 덜 올라온 거 없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월이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코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CD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 고점 자 13,000원, 12,000원, 13,000원과 12,000원 사이의 거래량은 모두 다 손바뀜 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진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코가 어떤 회사냐라고 보게 되면 자, 세라믹 소재 생산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기업인 자, 코미코와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인 자, 미코 세라믹스를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종속 회사인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정 분야의 코팅 분야에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TSMC, 인텔 모두 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미코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연일 우상향이 나고 있습니다. 전 저점 대비 거의 40~50% 정도 우상향이 나고 있는데 코미코는 지분가치 전혀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오늘 또 하나의 이 새로운 이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시가총액 4,400억의 유보율 770%, 부채 120% 그리고 자본금 167억의 아주 우량한 종목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종가 배팅 및 그리고 내일 음봉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변곡점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아스코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한 번 더 재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 관련돼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이 연일 우상향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 그 대립, 분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꼭 있어야 되는 쪽이 변압기 전선과 전기가 있습니다. 그 또한 본질적 이유는 미국에 있는 이 전선, 노후화되어 있는 전선을 중국산으로 이 교체가 아니라 국산 이 국내 이 제품으로 그 교체가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일 또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제일 크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생물보안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이 바이넥스와 ST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다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는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1선 눌림목을 딛고 머리를 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내일 음봉 공략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 바이오시밀러 품목 신청한 가운데 통과 수혜가 지금 사실상 가능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까지 내세우며 지속적인 중국의 CDMO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CDMO 사업의 장기적인 수혜를 높이 평가될 수 있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최대 수혜주 ST팜과 그리고 이 바이넥스가 있는 중에 오늘은 ST팜보다도 바이넥스가 자리도 좋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가뿐만 아니라 내일 음봉까지도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 3-4번 정도 분할로 매수하시는 자리가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HB 솔루션입니다. 자,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지금 유리 기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HB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 HB 솔루션이 사실상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매집이 1개월 캔들 기준으로는 15개 캔들이 사실상 5일선에서 매집이 들어온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났는데 그것이 기관보다도 외국계 창고에서 외국계 창고가 함께 자, 전고점에 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손바뀜이 나는데 자, 무엇보다도 오늘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초정밀 반도체 개척 장비 나노마이스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개척 장비 시장이 본격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이 부각되면서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아주 크게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요 수율 문제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척 기술의 반도체 수율 문제 품질 개선에 위한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HB 솔루션 개척 장비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보율은 현재 600%고요. 부채가 29%밖에 안 하는 자본금이 367억입니다. 우량한 회사에 자, 지금 전고점의 매물을 받고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의 장대 양봉은 사실상 추가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좀 고민하신 분들은 내일 단봉의 양선, 도치뿐만 아니라 풍차 패턴이 나오는 자리에서 징검다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관심 종목 3종목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를 몇 주부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늘 참 우리 양시장이 디커플링 나는 시장이었었죠. 이런 시장을 대응을 좀 잘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미 시장이 너무 좋았다고 아침 일찍 갭상승이 나자마자 이 종목 분석도 안 하고 시장 분석도 안 하고 주말 동안에 이 지인들 또리엄, DJ 또리엄마 아니면 대탁소 김씨 아저씨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사실상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바뀝니다.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 가지고 거래소는 올라가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쪽이 어디냐? 10시에 판가름이 났죠. 대부분이 9시 40분, 50분에 판가름이 났는데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방향 그리고 기준을 잡아드리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매일 8시 30분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저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 선별 중요합니다.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무엇일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열풍 때문에 반도체 찍고 그리고 전선 전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예상됩니다. 전선 많이들 또 검색하셨습니다. 2050년부터 2051년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도 100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런데 수요지로 실어 나를 전력망 건설은 미뤄지고 있다라는 기사 관심 많이 가지셨습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관련주 지속적으로 검색 순위 상위에 포진돼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도 여전히 관심권입니다. 삼성전기 이슈였는데요.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당초 올해 안으로 기획됐던 시제품 생산 라인 이슈가 있는데 이게 1분기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HBM도 AI 시장 확대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HBM이 전체 D램 매출에 있어서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내년 5에서 10%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 관련주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 이런 부분이 분류 오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8년 뒤는요, 이게 2032년이거든요. 924조 원 규모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고 지속적으로 우주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다룬 싱크풀, 버블 맵 화면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올게요.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주면을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우리나라도 다행인 게 연간 실적 상향폭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은 전반기 끝내고 후반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전 성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어떤 종목들이 1분기 좋은 실적을 냈는지 괜찮은 종목부터 선별을 좀 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았죠. 특별히 보면 이번 1분기가 되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은 그 코스피 200기업들만 따져 놓고 보면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61%나 됩니다. 사실은 지난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좋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로 그 고부가치 차량 판매로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역대 영업이익이 분기 통틀어서 최대였습니다. 3조 4천억이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강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것이 현대차가 아닌가라는 되고요. 특별히 또 이 수출 호조 강달러 때문에 1분기 호조세를 보인 분야가 선박 분야입니다. 하나오존이 적자를 탈출하고 영업이익 529억으로 흑자 노선에 넣었고 수출과 함께 방산 부분도 눈에 띕니다. 하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하나 그 오션 같은 경우가 역시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서 눈에 띄고 아까 AI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력 부분 대표 주자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 매출 8천억에 영업이익 1,300억 남겼습니다. 굉장히 호조세라서 시장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눈에 또 하나 띄는 것은 아모레 퍼시픽도 눈에 띄었습니다. 매출 9,100억에 영업이익 727억으로 여러 가지 좀 실적이 개선되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을 보면 수출 주도 그리고 강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호실적을 기록했고 호실적이 전망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투톱이 시장을 받쳐주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무서울 게 없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는 조금 더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8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무너졌던 게 불과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다시 사상 신고가 부근까지 $50 정도 남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광풍을 타고 엔비디아가 이제 970달러를 50불 정도의 추가 상승,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6에서 7% 정도만 엔비디아가 더 올라와 준다면 엔비디아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이제 수급적으로 좀 전고가를 돌파하는 이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연결고리를 짓는 것보다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AI 우리 엔비디아가 970달러를 돌파하는지 사상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사상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분간 엔비디아 970불의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 엔비디아가 921불 정도, 920달러 부근까지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970달러 돌파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 우리가 장 시작 전부터 굉장히 주시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주근 대표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밴드가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오늘 8만전자를 회복했죠. 네. 지금 증권가 16개 증권사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가장 높게 써놓은 곳이 KB증권입니다. 12만 원 내놨고 가장 예. 낮은 곳이 지금 9만 5천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10만 전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아마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데다가 AI의 어떤 수요나 공급이 예상보다 꽤 높다. 방금 HBM의 가격이나 전체 매출 비중을 말씀하셨듯이 현재 HBM의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시장 측면이 둘 다 맞물리면서 증권사들이 평균 10만 원 이상은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경철 전문가의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경쟁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네. 예. 맞습니다. 일단 HBM 관련된 선두주자가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도록 하면서 자, 엔비디아가 50불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고가까지. 하이닉스도 우리 지난 4월달 고점 부근까지 19만 원 정도 가격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 약 5% 정도의 상방이 열려 있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하이닉스도 19만 원을 돌파하게 될 텐데 19만 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추가 목표가 상방은 저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 드리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척하다가 또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 여부는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돌파한다라는 가정하면 우리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하이닉스의 이제 2차 목표가는 20에서 22만 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관련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잘 가는 데에는 AI 돌풍, 수요 급증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 때문에 관련주도 연일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봐도 되나?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박주근 대표님의 그 의견 혹은 분석 어떠신지요? 보통 우리가 그 구글 검색을 할 때는 한 0.3W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그 챗GPT로 검색하면 2.9W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의 전력 예. 수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AI는 사실 AI 검색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AI 진짜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라 뜬다든지 HBM을 뜬다든지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이유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정도의 시장으로 봤다면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챗GPT가 5.0이 나오고 소라 같은 게 본격적으로 검색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올 하반기가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은 전력 연결하는 전선업체가 뜬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또 잘 보시면 현재의 넷제로 정책으로 석탄, 석유 발전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원전밖에 없는 상태가 아마 될 것이 분명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전기업체도 같이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구글 검색하듯이 검색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 수요라면 AI가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났을 때는 현재의 전력 수요의 10배가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할 때랑 챗 GPT에 검색을 할 때랑 정말 그 전력량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전력 설비 관료주 지금 좀 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앞으로의 슈퍼 사이클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맞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계열 회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LS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원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1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 시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좀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쉽게도 10%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4만 원 수준까지 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목이 빠졌다 반등하는 지점을 저는 시청자분들께 좀 이제 매수 기회로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의 매수 기회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의 하단 라인 12만 원과 13만 원까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공장을 증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슈들이 더해진다면 다시 한번 LS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이제 종목은 LS 단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12만 원, 13만 원까지 눌러준다면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 3,100원 현재가인데 12만 원 눌림목 이런 부분이 형성됐을 땐 추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네요. 지금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드렸고요. 자, 이번 주 또 상당히 또 기업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시는 기업들 실적 발표됩니다. 대부분 뭐 카카오나 뭐 위메이드, NC소프트 이런 게임주도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박주근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카카오가 눈여겨볼 만하겠죠. 네. 지난 금요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 승인 났죠.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번 합병 승인이 난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이걸 호재라 그럴지 뭐 하겠지만 하이브가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반대 급부도 약간 있을 것 같고 네이버가 되게 실적이 좋았는데 네이버 실적 좋은 건 사실 커머스 때문인데 이번 카카오의 실적이 좋아진 거는 SM엔터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실적이 9일 날 나오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요즘 게임주가 되게 좋지 않은데 게임주를 보실 때 게임주는 좀 도매급으로 보시는 것보다 개별로 분리해 이런 게 보는 게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게임 시장에서
지금 모바일 게임 성장이 둔화됐고 그다음 획일화된 과금 형태 때문에 일부 게임사는 여전히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또 일부 게임사는 이걸 딛고 일어서는 게임사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게임사를 투자할 때 선비라는 좀 성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이건 꼭 봐야 된다. 실적 시즌에 이것도 공통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민경철 전문가님. 네. 일단 네. 저는 이번 실적 시즌에 조금 소외된 LG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LG그룹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로 저PBR 관련주로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대략 10만 원 수준까지 LG 이제 지주사가 이제 가격적 수십 %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상승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올해 7월 달부터 다시 한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저평가된 지주사로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 시세가 나왔던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인 77,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눌림목 자리, 분할로 물량을 확보해 두셨다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아마 영업이익 5천억 이상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실적 저평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수급이 붙는다면은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조금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눌림목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LG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된 기업 중에 LG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호실적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함께 했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미국 최대 암학회인 아스코 2024입니다. 이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이번 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데요. 통상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초록 발표 시즌이 있는데 현지 시간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입니다. 국내는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큐리언트 등 10개 기업이 출격을 합니다. 이 아스코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 바이오텍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고용 지표가 냉각되면서 제약바이오 주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K바이오, 미국 무대에서 저력을 뽐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또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